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입니다. 팰리스전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팰리스랑 1차전에서 경기를 치렀었는데 그때는 유나이티드가 3대1로 졌었어요.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죠. 선수단이 유로파 리그 지난 시즌에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휴식기를 제대로 못 가지고 프리시즌도 못 가지다 보니까 경기력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3대1로 처참하게 졌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경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서력전을 좀 벌여야 되는데 팰리스 상황이 현재 좋지 못해요.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간과 장소입니다. 경기 시간은 아마 우리 팬들이 보기에는, 한국 팬들이 보기에는 많이 힘든 시간 될 거예요. 3월 4일 새벽 5시 15분. 그러니까 뭐 출근하시기 전에 보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밤새고 보기는 좀 힘든 시간대죠. 힘든 시간대고 장소는 이제 팰리스 홈 경기장인 셀러스트 파크입니다. 자, 심판진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이름들이 익숙하죠. 안드레 마리너 그리고 마이크 딘이 이제 VR 심판 그리고 뭐 주심입니다. 안드레 마리너 심판 같은 경우는 이 심판이 이번 경기 주심인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심판 중에서 제일 관대하다면 관대한데 그냥 못 잡아요. 경기당 파울도 19명 중에 19등. 그리고 이제 태클당 파울도 0.6개로 19등. 뭐 보면은 그만큼 많이 안 분다는 얘기죠. 안 부는데 경고는 좀 꺼내는 편이고 뭐 레드카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관대하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일 수가 있는 게 이 팰리스 같은 이제 중위권 팀, 하위권 팀들이 이제 템백을 갖추기 위해서 전방에서 좀 강하게 태클 걸고 좀 강하게 이제 몸싸움 걸고 해가지고 거친 파울을 불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팰리스도 굉장히 그런 스타일을 많이 쓰는 팀인데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심판이 좀 끊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 이런 안드레 마리네 같은 심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끊어준다. 그러면은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심판이 어떻게 판정 내리는지 경기 초반부터 좀 제 생각에는 판정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즌을 보면은 유나이티드는 현재 2위. 지금 레스터에 1점 앞선 지금 2위죠. 레스터가 지난 경기에 지면서 2위를 유지했고 1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팰리스는 13인데 최근 성적은 뭐 나쁘지 않긴 하는데 이제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나빠요. 상황이.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쁜데 근데 경기는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이기고 뭐 비기고 하면서 13위에는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위권이죠. 자, 최근 경기력을 좀 보죠.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입니다. 2승 3무고 첼시전 비기고 그 앞에 소시에다드전 비기고 그 앞에 소시에다드전은 뭐 사실은 뭐 경기를 그냥 풀고 했으니까 뭐 크게 뭐 그게 될 거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첼시전 비긴 거는 좀 결과적으로 어쨌든 좀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팀 모두에게 좀 아쉬운 결과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고요. 팰리스는 뭐 경기 결과로 봤을 때는 2승 1무 2패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팰리스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난조예요. 난조고 케이견노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흐름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자, 양 팀의 이제 리그에서의 맞대결 전적을 좀 살펴보죠. 리그에서 23번 경기를 벌여가지고 유나이티드가 17번 이기고 4번 비기고 2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2번 졌습니다. 팰리스가 근데 2번 이겼던 경기들이 최근 경기들이에요. 최근 경기들 보시면은 2019년 2월에 한번 팰리스가 이제 셀러스트 파크에서 이겼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제일 처음에 이번 시즌 1라운드, 2라운드였죠 정확히는 2라운드에 이제 3대1로 이기면서 유나이티드 홈에서 이것도 셀러스트 파크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이기면서 상황이 지금 뭐 꾸준히 유나이티드가 우세였고 최근에 좀 팰리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그 졌던 경기는 뭐 상당히 유나이티드가 페널티를 많이 안고 버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는 좀 논외로 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치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팰리스가 최근에 흐름이 되게 안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팰리스가 2월 한 달 동안 치른 총 5경기에서 치렀는데 그 5경기를 합쳐가지고 슈팅이 33번밖에 없습니다. 요 33번의 슈팅은 이제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5경기, 한 달에 5경기 이상 치른 팀들의 모든 통계를 다 모아봤을 때 역대 최저예요. 모든 팀들의 통계를 다 합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요거의 이유에는 역시 뭐 자하 선수의 부상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자하가 이제 4-4-2 이제 호지슨 내 4-4-2 전술에서 투톱의 한 축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박스안 진입 슈팅까지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 자하가 이탈하면서 이제 팰리스는 그 박스안 진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두 경기 보면은 최근 두 경기를 합쳐가지고 슈팅 6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 팀들은 41개 슈팅을 벌였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이튼이 슈팅 25개 했고 팰리스는 3개를 했죠. 근데 팰리스가 이겼어요. 진짜 어떻게 이겼지? 이렇죠. 네. 자, 셰러스트 파크. 네, 셰러스트 파크에는 유나이티드는 좀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네, 셰러스트 파크 원정에서 유독 유나이티드가 되게 강한데요. 지금 팰리스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네. 리그 역사상 이게 최장 기간 동안 단일팀 상대로 원정 무패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셰러스트 파크 뭐 유나이티드가 홈처럼 쓰고 있는 거죠. 뭐 드립성으로 사진 올려놨는데 너무 좀 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 올드 트래포드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특히 또 지금 유나이티드는 홈보다 원정에서 좀 성적이 좋죠. 그래서 원정에서, 그리고 런던 원정을 갔을 때 최근 7경기에서 전부 다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런던 원정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 셰러스 파크 원정이 좀 편안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경기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27라운드 경기가 치러져야 되는 주간인데 지금 29라운드예요. 이번 경기는 29라운드인데 이제 유나이티드가 FA컵 FA컵 8강에 진출하면서 이제 FA컵 일정이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 원래 3월 20일에 치러져야 되는 경기가 지금 앞당겨져서 이번 주에 치러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유나이티드는 조금 이득을 보는 부분이 뭐냐면 자하가 최근에 지금 훈련에 좀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자하가 이번 이제 주말쯤 되면은 아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주말이 아니라 지금 주중 경기가 이렇게 치러지다 보니까 자하가 지금 부상 복귀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다, 뭐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기력 면에서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팰리스인데, 자하가 못 나오고 못 나오고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호지슨 감독이 일정에 대해서 불평을 좀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뭐 유나이티드한테는 한 얘기는 아니겠죠. FA한테 한 얘기겠지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팰리스가 그렇게 이득 봐가지고 이겼었는데 그때 별소리 안 했었거든요. 일정 자체 빡빡하고 그래서 선수들 경기 감각 떨어져가지고 프리시즌 못 치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팰리스가 이득 봐서 3대1로 이겼었는데, 그때는 이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역시 네덜란드는 과학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양팀 이제 부상자 명단입니다. 팰리스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왼쪽 윙포드인 제프 슐러, 센터백 마마도 사코부터 시작해가지고 톰킨스, 퍼거슨, 메가더, 쿠너 이컨까지 못 나오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자하랑 클라인 그리고 헤네시는 불투명한데 아마 헤네시는 모르겠고 클라인하고 자하는 좀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자하는 이제 폼 자체가 이제 경기 핏이 안 돼가지고 나오기가 힘들 거고, 클라인이 복귀를 했었는데 복귀한 뒤에 조금 다시 또 부상이 다시 재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인도 아마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팰리스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반면에 지금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했어요. 이제 지난 리그 경기 때, 첼시랑 경기 때 이제 소셜 감독이 훌륭하게 연막을 치고 맥토미니를 복귀시켰죠. 맥토미니 복귀시켰고, 그 다음에 반더백도 이제 명단에 들었었습니다. 필 존스, 폴 포그바 그리고 후안 마타는 지금 나오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카바니는 부상 복귀를 좀 겨냥하고 있고요. 본인도 SNS 통해 가지고 조만간 복귀한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카바니가 아마 이번 경기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카바니가 나올 수 있을 제 생각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컨퍼런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직 카바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부상자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술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전술 이번 시즌 전반적인 전술은 이제 호지슨 감독이 4-4-2 철학을 이제 팰리스에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고, 보통 팰리스가 4-3-3 아니면 4-5-1 같은 전술을 쓰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측면에 위치하던 자아를 좀 중앙으로 끌어당겨서 중앙의 세컨톱 역할을 맡기면서 거기서 좀 프리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자아가 측면에 나왔을 때는 측면에서 풀백 하나 벗기고 그다음 센터백 하나까지 벗겨야지, 그래야지 슈팅 포지션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중앙에 이제 세컨톱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볼이 배급이 되면은 이제 센터백만 벗겨도 이제 슈팅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자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4-4-2 전술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지금 자하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제 4-4-2 전술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경기들에서 좀 4-2-3-1, 4-3-3 이런 전술도 좀 많이 써서 그렇지만 그 경기들도 경기력이 좋지 못해서 이제 호지슨 감독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좀 있겠죠. 어쨌든 뭐 전술 스타일은 뭐 뻔하게 잉글리시 감독들이 흔히 쓰는 4-4입니다. 후방에서 단단하게 잠그고 롱볼로 측면 보내서 측면에서 이제 볼 운반해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슈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측면을 통한 공 운반하고요. 윙어들이 이제 개인 능력으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슈팅까지 이어나가는 흐름이 좀 많이 주가되는 팀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하가 투톱으로 성공적인 변신했는데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이 4-4-1을 쓸지 안 쓸지 요거는 좀 경기를 지켜보면서 좀 추적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볼이 없을 때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언더독, 그러니까 10백 쓰는 언더독 팀들이 많이 쓰는 이제 전략을 씁니다. 뭐냐면은 뭐 뻔하죠. 박스 인근에 이제 두 줄 수비가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박스 안에 두 줄 수비 이제 수비 라인 쫙 갖추고 박스 바로 앞에 한 줄 이제 미드필더 라인 쫙 서고 전방 압박을 거의 안 걸고. 그래서 뭐 이 시간을 버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제 공을 뺏기면 거기서 거친 파울, 그 다음에 좀 위험한 파울 이런 걸 벌여가지고 공을 뺏고 이제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러고 복귀 시간을 벌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심판이 하필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넘어가는 심판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역시 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팰리스의 흐름에 좀 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이 있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측면을 통한 볼 운반이 주가됩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 이제 바나놀트 그리고 에제 이런 선수들이 공 운반에 좀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측면을 통한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는 팀이고 리그 내에서 아마 2위인가 그럴 거예요. 44% 공격이 주로 왼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팀이라 그러다 보니까 왼쪽을 통해서 주로 볼이 운반되고 그리고 공이 운반된 뒤에는 뭐 크로스를 많이 전개한 팀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윙포워드들 뭐 에제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아예우 아니면은 뭐 저 타운젠드 이런 선수들이 좀 안쪽으로 팍 파고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직접 공을 몰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 벌리전 박스 안에서 터치가 2번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박스 안으로 볼 운반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슈팅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크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발 빠르고 운반 능력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 팀의 베스트 11을 좀 예상해 보면요. 뭐 팰리스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랑 크게 라인업 변화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라인업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지션은 역시 투톱에 이제 마테타 그리고 아예우 이렇게 나왔는데 마테타 선수는 이제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를 왔습니다. 임대를 와가지고 이제 이 팰리스에서 다음 시즌까지 1년 6개월 정도 뛰게 됐는데 이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고 좀 빠른 선수예요. 192cm에 좀 민첩성도 좋은 선수고 빠른 선수인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자아가 없는 역할을 이제 아이오나 에제, 타운젠드가 잘 해줘야지 공격이 좀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뭐 아이오가 측면으로 빠지고 에제가 중앙 쪽으로 좀 치우치는 이제 4-2-3-1 이런 전술도 쓸 수 있는 건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리고 뭐 좀 에제가 좀 더 내려가서 이제 4-3-3 같은 포지션도 쓸 수 있죠. 포메이션도 쓸 수 있죠. 자,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카바니 복귀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카바니 복귀전이 좀 예상이 되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바이를 좀 넣어놨는데 린델레프가 지난 경기 때 뭐 나쁘지 않게 했어요. 나쁘지 않게 했는데 바이를 넣은 이유는 역시 좀 전체적으로 빠른 선수들이 왼쪽에 많이 포진한다. 이제 팰리스의 왼쪽에 많이 포진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는 좀 바이가 좀 붙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이를 넣어놨고요. 마티치가 로테이션 나올 것 같습니다. 마티치가 최근에 프레드가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마티치가 로테이션 나올 것 같고요. 뺄 수 없는 선수는 역시 브루노예요. 이제 상대가 템백을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 템백을 깨기 위해서는 브루노 같은 선수의 개인 능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바나놀트가 좀 올라간 공간에서 이제 그리우드가 그리고 그리우드가 상대할 선수가 이제 게리 케일인데 케일 같은 경우는 좀 민첩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이제 쿠야테보다는 이제
쿠야트를 상대해야 되는 레시포드보다는 이제 그리우드 쪽에서 뭔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오른쪽에서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 팀의 눈여겨볼 선수는요, 이 펠리스는 마테타예요. 마테타인데 왜 그러냐 봤을 때는 저기 측면을 통한 볼 운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격수의 개인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뭐 세트피스 같은 상황에서 의외의 한 방이 터지는 걸 기대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192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힘이 좋은 마테타 같은 선수가 이제 좀 가능성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여지가 좀 크고요. 특히 또 아이에우, 에제, 그리고 타운젠드 이렇게 나왔을 때, 셋이서 나왔을 때 셋 다 좋은 선수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에서는 좀 난조가 좀 있어요. 역시 뭐 앞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마테타한테 좀 이게 많이 무게가 쏠릴 수 있다. 그래서 마테타를 좀 눈여겨볼 선수로 꼽았고요. 유나이티드는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는 뭐 최근에 좀 이 빅식스랑 상대해가지고 경기력이 안 좋은데 뭐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브루노는 어쨌든 그게 뭐 브루노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유나이티드가 전체적으로 못해서, 브루노도 못해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 약팀, 이제 상대적으로 약팀의 이제 템백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브루노의 창조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브루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우리가 3대1로 졌었는데 다시 이제 서력전을 치르게 됐어요. 펠리스 상황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는데, 요 경기에서 이게 좀 승리를 좀 거두고 가야지 그 다음 일정들, 뭐 맨시티전도 앞두고 있고 밀란도 이제 앞두고 있죠, 경기를. 그런 경기들에서 일정을 좀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좀 수월하게 잡고 가야지. 쉽게 잡고 가면서 로테이션도 좀 돌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좀 긴장 상태도 좀 떨어뜨리고, 그래야지 좀 일정 자체를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경기력 좋게 끌고 가면서 빠른 득점으로 상대가 잠그더라도 우리가 좀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선수들도 좀 덜 긴장하고 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그렇게 경기가 끝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우선 과제는 역시 부상을 안 당하는 거죠. 상대가 좀 거칠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 거친 축구에 대해서 부상을 안 당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테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기 재밌게 보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